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 이슈 중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 및 경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역사적 갈등과 정치적 긴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의 필수적인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9년 7월 1일 한국으로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이유로 안보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대부분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3가지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즉각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3가지 소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고순도 화학물질들로 한국의 대표적 산업인 반도체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경제적 보복이라고 규탄하며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조치를 비판하며 국산화를 통한 자립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며 일본의 조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재팬 노 저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 조치가 일본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를 안보상의 이유로 정당화하려 했지만 많은 일본 기업들이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화학업체들은 한국이라는 중요한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을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 BBC 등 주요 언론들은 이 사태를 보도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와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경제 분석가들은 이 사건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은 핵심 소재 수급의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는 생산 일정의 지장을 초래하고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재고를 확보하고 대체 공급처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가 촉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를 국내 또는 다른 국가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를 재평가하게 만들었고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력과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기업들은 중국, 대만, 미국 등지에서 대체 공급처를 찾고 연구 개발을 통해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양국 간의 정치적 긴장은 경제적 갈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상호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일부 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만큼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초래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전 세계적인 산업으로 한국의 생산 차질은 글로벌 IT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대체 공급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퀄컴, 인텔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해 제품 생산과 공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외교적 갈등이 경제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국가 간 정치적, 역사적 문제들이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둘째,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렸습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와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은 미래의 경제 및 외교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